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세배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마음에 먹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성애 쓰나미를 막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막는 이러한 일선에서 싸우다 보니까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현장에서는 더 저쪽에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정치, 경제, 언론, 모든 문화 진영, 교육, 학생들의 그 인권 문제, 지방 인권 문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쪽으로까지 점점 저들이 동성애를 인권의 논리로 가져가면서 인권이라는 쓰나미를 갖고, 가짜 인권을 갖고 우리들의 인권을, 생명을, 자유를, 우리의 천부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전 세계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대한민국만큼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실패한 저런 동성애 쓰나미를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라고 하니까 그냥 막 혐오한다, 더럽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저걸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구별해서 잘 봐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 성행위는 물론 인류 역사에 반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법제화시키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들을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법제화시키라고 주장하거나, 이거는 다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서 저들에 대해서 과거에 처벌하고 박해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지나치게 과잉 보상해야 된다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이 됐던 거예요.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선전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러시아처럼 저런 거 동성애자 처벌법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저한테도 많이 압력을 넣었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반대했고, 그것은 단기적인 전략이고, 전투에서 아무리 이겨도 나중에 전쟁이 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긴 동성애 진영, LGBT 진영과의 싸우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동은 너무 급하니까 반동성애 운동에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해왔고, 또 일부 탈동성애 운동, 엑스게이 운동도 하는데 너무 힘이 또 약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논리, 호모포비아 논리를 반박하는데 절대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라 하면서 칼럼을 쓰고 나서 지금은 언론에서도 호모포비아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쓴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포비아라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 반인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혐오 세력으로 매도할 때 우리가 항상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존속해온 남녀 결혼 제도입니다. 건강한 남자와 여자, 일남일녀의 결합에 의한 결혼 제도로 인해서 자녀가 출산하고 더 다음 세대까지 후손이 이어져 온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이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반인류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자신들의 권리 쟁취뿐이 아니라 이제 동성결혼까지 계속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은 하나로 묶여있는 패키지입니다.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우린 동성결혼은 반대,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좋잖아, 괜찮잖아, 차별하지 말래잖아. 아닙니다. 이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저들의 기만술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시차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차를 두고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같은 시대로 같은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또 구별할 수도 없어요. 동일하게 묶어서 동성결혼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는 하나의 패키지로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싸우는 논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 그러나 저는 계속 주장해왔고 강조했던 부분이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동성애 전쟁은 결혼 전쟁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인식하시고 제가 주장하는 것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동성애 기독 10년대, 그래서 반동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반동연에 들어오고 싶어서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원해서 반동성애 국민연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반국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쨌든 기독교인들을 많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운동, 탈동성애 운동, 결혼 출산 장려 운동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독교적인 내용은 좀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동성애 쓰나미를 막는 세 가지 큰 우리가 방파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 반대 운동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또 저보다도 앞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통과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헌법 개정 운동이 얼마나 막 몰아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독소 조항 많고 정치적인 문제, 남북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성적 지향의 문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운동은 현장에서 싸워야 되고 또 현재 제가 1년 5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에 NAP 과천정부청사에서 같이 길원평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많은 우리 동지들과 싸웠는데 그 이후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재작년에 취임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작년 9월 5일날 4일날 5일날 기자회견 6일날부터 1인 시위를 해서 1인 시위 또는 집회를 해서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지났고 이제 2020년도로 접어들어서 1년 5개월째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외치고 나와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반동성애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야 저들의 악한 시도, 악한 도모가 좌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좋은 것이고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만 인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궤변과 거짓말을 정치인들이 막 늘어놓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다 낙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2020년 선거해가 도래했습니다. 4월 13일 날 총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다수 정의당은 1호 법률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한 패가 되어 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의 강령에도 보면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당론이 이렇게 결정되고 그것을 법제화시키려고 할 때 지난해 말에 공수처법 통과시킨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악법 중에 악법. 그리고 선거법도 4+1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힘의 논리로 가져가는데 이번 총선에서
만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자들이 다수가 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지금 집권 여당에게 힘이 실린다면 참혹한 대한민국의 비극이 도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에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런 내용까지도 주변에 알려서 아직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저들이 사악한 음모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뉴코리아 방송을 널리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동성애 운동입니다. 동성애 쓰나미를,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방파제를 세워야 될 것은 탈동성애, 엑스게이 무브먼트,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LGBT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또 현재 많은 분들이 탈동성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모 씨도 여기서 탈트랜스젠더로서 간증한 것, 뉴코리아 방송에서도 8번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홀리라이프 대표. 본인도 과거에 동성애자였다가 회심해서 완전히 변화됐고 지금 탈동성애 운동, 국제 탈동성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암 투병 중이시라고 하는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 위해서도, 이요나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탈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또 다른 분들, 또 박진권 선교사님 또 있고요. 지금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커밍아웃도 두려워했지만 요즘은 언론이 아주 공격을 하니까 그 동성애에서, LGBT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싶은데도 언론의 눈총, SNS상에서 집단으로 테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축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고 그런 위험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국제연대가 돼서 국내에 와서 간증도 하고 세미나도 강사로 세운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탈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탈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전환치료다. 과거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전기 고문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정말 비인간적인 어떤 비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잘못된 치료 방법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환치료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동성애에서 한계를 느끼고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나는 아니야.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왔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벗어나는 것. 그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를 깨닫고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들을 격려할 것이고 또 그러한 탈동성애 운동도 적극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혼과 출산 장려 운동입니다. 저는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결혼 사역을 미혼자들을 돕는 사역 또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작년에 16년, 이제 올해는 17년째로 접어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미혼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 갖고 결혼이 안 된다고 자꾸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미혼자들에게 독약을 주는 거예요. 결혼할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분야로 쭉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 1만 명 이상을 상담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경제적인 사유 하나 때문에 결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이냐? 아닙니다. 수많은 가지수의 여러 장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결혼이 어려워지고 안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임상으로 또 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극복시키고 많은 미혼자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사회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죽음의 문화를 벗겨버리고 이제 생명의 문화로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인구 격감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서 지자체가 없어지는 데가 생길 것이고, 학교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산업이 위축되고, 이게 빈자리가 생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그러면 이제 다문화 정책으로 가자, 무차별 외국인을 받아들이자, 난민 정책으로 가자, 이게 더 무서운 유럽의 사례를 보면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를 앞세우는 사람들 무조건 자꾸 어거지를 쓰는데, 우리는 건강한 인류 역사에서 증거되고 확증된 결혼 제도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남녀 결혼을 강조해서 더욱 저출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에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남녀 결혼 제도,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는데 저출산 문제만 많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하고 싶어도 정작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다 돈이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떠들고 언론이 떠들어도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츰차츰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포럼을 열고 앞으로 여러 동지들과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동역자들과 제가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 장려운동, 여기 지표를 보면요, 출산율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2018년도 출산율 지표를 보면 출산율이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0.98인가요? 자, 0.97. 0.97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2019년 통계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 보면 사망률, 출생률, 이렇게 결혼, 출산, 이게 전체적인 통계가 3월 말 내지 4월 정도의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갖고 1년 내내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올해 통계 자료 나올 때 또 언론이 많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시끄러우면 뭐합니까? 그때만 반짝하고 모든 정책들은 다 애 안 낳아도 된다는 분위기로 다 가고 삶의 질만 높이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람이 없는데 물건이 생산이 돼서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정치인들도 없고 정당도 없고 대통령, 역대 정권 대통령들도 말할 것도 없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더 눈여겨보고 깊이 한번 제가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혼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무조건 매칭을 한다고 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이것을 사업이 되니까 그 중에서 아주 도움만 될 사람들을 선별해서 짝짓기를 많이 하고 방송국에서도 짝짓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증이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갖고는 결혼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결혼시켰더니 이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지원해야 됩니다. 국제결혼을 저한테 또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제결혼도 국내 결혼처럼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올바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제가 하는 방법은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갖고 결혼정보회사를 차리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오히려 문을 닫고 이것을 공적인 기관으로 정부와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연결이 돼서 민간 결혼정보공사도 만들고 결혼 면허증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업들이 연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키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건강한 결혼이 많아지고 출산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초석을 다지고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미혼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결혼하기 어려워하는 그들의 심리 문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극복시켜주는 것에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고 미혼자들이 자신 있게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장려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태동되고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 변질된 성문화, 죽음의 문화가 거치고 생명의 문화, 축복의 문화가 대한민국을 덮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1월 11일부터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솔로 탈출 미혼자 크리스찬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입니다. 55회차가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누구나 오도록 이번에 회비도 낮췄고 와서 정확하게 보면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와서 미혼 청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그 안에서 결혼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교제가 되면 그 안에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4주. 더 길게 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들이 요즘 촉박하니까 4주로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주 정도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정보회사 가서 빨리빨리 자기 원하는 사람만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회사 가서 실패하고 이혼해서 제 앞에서 눈물 펄펄 철철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누군가 중간에서 정말로 양쪽을 잘 돌봐주고 도와주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편의주의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생략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빨리빨리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가는 일생에 후회할 수 있는 비극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리 목적으로 하는 정보회사를 절대로 권장하지도 않고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조금 시간을 투자하지만 오게 되면 당장 짝은 못 만나지만 결혼에 대한 자기가 왜 결혼이 안 됐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금방 결혼이 되더라 하는 팁을 얻어갈 수 있고 또 이 세미나를 거친 분들이 많이 결혼한 지금까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잘못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운동, 탈동성애 운동,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설 터인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동참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일에 분골쇄신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